요 며칠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집안에서만 시간을 때웠다. 선선했다가 추웠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비도 왔다가 하며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럴 때는 방심했다가 감기 걸리기 딱 십상이다. 겨울도 아닐 때 걸리는 가을 감기는 왠지 크게 손해보는 느낌이라 난 틈만 나면 비타민C를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보존하고 있다. 사실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건강관리는 항상 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것은 시골에 사는 귀촌인들의 숙명이 아닐까 싶다. 이곳에서 건강을 잃는다는 건 사망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근 흔들리는 의료체제로 인한 뉴스들을 자주 본다. 원인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업무가 힘든 비인기 분야 3D과의 의사 부족일 것이다.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포는 날로 커져만 간다. 그런 의미에서 시골은 아마존 오지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귀촌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 하나는 이거다. 지금이야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면 후회할걸. 병원이 없는 곳에 살면 나중에 개고생하리란 얘기다. 그래도 최소한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골살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특정 연령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아픈 것을 두려워한다. 나도 그렇다. 나도 아픈 것이 두렵다. 나는 크게 아파본 적도 있고 그 때문에 개고생을 한 적도 있다. 나 겁나 아팠잖아. 근데 다 그런 데더라. 30살 넘어갈 때 한 번 아프잖아. 두 번 했지. 처음에 나 그냥 뾰루지인 줄 알았는데 겁나 아픈 거야. 영국에서 올 때 난 게 제일 심했지. 그거는 전기가 아니었어. 그건 그냥 썩은 거야. 그게 아프진 않았어. 진짜 아픈 건 처음이었어. 근데 저기 처음 났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막 서서 이랬다니까. 나중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잘 때도 계속 깨는 거야. 그 정도로 아픈 거야. 오 마이 갓. 근데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빨갛게 막 그거 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도 막 웹툰 프리랜서 일하고 있어서 서서 일하다가 내가 아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거의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냥 잠옷 입고 바로 나가서 택시 타고 병원 문 닫기 한 5분 전에 가니까 막 나한테 안 된다는 거야. 마취? 하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풀릴 거라는 거야. 부분 마취를 하면 불로 지지잖아. 생살이 타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진짜 이게 너무 아프니까 아 상관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이러잖아. 그래서 수술대 올랐는데 진짜 딱 마취했는데 한 1, 2분 있으니까 막 풀리는 거야. 진짜로.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4번까지밖에 못 맞아. 또 이러면은 또 한 대 하고 근데 네 방 맞으니까 이제 더 못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죠. 이제 불로 지쳐주세요. 불고문. 살에 진짜 빵꾸가 수저로 뜬금없이 뻥 뚫린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재발하고 막 그랬잖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아프고 막 계속 점점 헬쓱해지고 나중엔 짜증나가지고 결국 한의원 명의 선생님한테 갔는데 아플 때 침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 겁나 아픈데 그냥 참았잖아. 2주간 개고생하고 나섰어 진짜 그때. 그렇게 완치했어. 염증으로 고생한 사람들 얘기 나오면 완전 대공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건강을 잃으면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난 아픈 것이 싫지만 그게 시골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자존심의 문제다. 사실 사람들의 말 맞다나 시골의 병원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 파견보다는 그냥 군 휴학을 하는 편을 택하고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기존의 공보의들도 상급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시골 보건소가 텅 비는 바람에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고 지방 병원 또한 거액의 연봉이 걸려있지 않는 한 응급외과의 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체제 붕괴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게 병원이 근처에 없다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시골에 사는 내가, 귀촌을 한 내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아플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병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건 다시 말해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병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의 세상이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예방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냥 건강하게 살면 건강하게 사라진다. 간단한 이치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당연하다. 여기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대체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으며 스트레스의 요인인 인간과 사회, 복잡한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소음 공해로부터 자유로우며
분노를 조장하는 교통체증도 없다. 돈과 시간과 정신을 뺏는 것들이 없으니 그 모든 걸 나 자신을 돌보는데 투자하게 된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대충 챙겨 먹던 음식도 직접 키운 야채로 정성 들여 요리하고 튀김이나 인스턴트, 달고 짠 식품은 멀리한다. 내 심신이 어떤 상태인지 매 순간 확인하며 내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도 알게 된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이렇게 가장 온전한 형태의 나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서조차 건강하지 못하다면 난 귀촌인으로서 실격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슈골은 훗날 아프게 될 것을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더 건강하지 못한지 고민해야 하는 곳이다. 귀촌할 때는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찾을 게 아니라 날 병들게 만든 게 무엇인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이 대부분 차단되는 시골에선 날 병들게 만드는 놈은 대체로 나 하나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병이 든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어서다. 잘못된 건 고치면 된다. 그래서 나도 고치는 중이다. 나는 대체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적인 문제로 최근 운동 부족과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지금 목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 지금? 솔직히 지금은 편한데. 완전 거북목인데? 이제는 이게 자세가 잘못하고 있어도 그게 편해. 근데 불편해야지 올바른 자세야. 진짜 완전 끝났어 나. 나도 이럴 땐 병원에 간다. 근처에 병원이 없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난 어떤 병원에 가느냐보다는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국 방방 곳곳에는 명의들이 콩밥에 완두콩 마냥 여기저기 박혀있고 이분들을 잘 찾아 먹으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늘은 대한민국 동남부 내륙에 위치한 의원을 찾았다. 조선시대부터 5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원인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맥을 짚는 한의사분이 계시며 침도 잘 놓고 약도 저렴한 곳이다. 산골짜기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람이 미어 터지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다. 사실 이곳은 진짜 아픈 사람이 아닌 이상 찾기가 힘든 곳이다. 일단 시내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며 예약이 안 된다. 사람이 미어 터지는 탓이다. 아침부터 먼저 등록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고 침을 맞는 시스템이다. 등록을 늦게 하면 순서가 밀려서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한 환자들은 오픈런을 한다.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엄마는 요즘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시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로아는 일자목으로 인한 목과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나는 그냥 늘상 피곤한 기분이라 어딘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자체 진단을 내린 상태다. 이곳은 등록을 먼저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등록을 하기 위해 아침 6시부터 차를 달려 8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그럼에도 1등이 아니었다.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금세 진료실로 진입할 수 있었다. 맨날 노인분들만 진찰하다가 젊은 사람을 보면 죽기 직전이 아니고서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되었다. 환자의 8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의원에서 나는 몸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서 조금 숙연해지는 기분이다. 목과 어깨, 허리에 침을 맞고 약은 한 제를 짓기로 했다. 되게 저렴 예쁘니. 우리 여기서 사 먹는 평이한도 진짜 효과 좋잖아. 여기가 조선시대부터 있던 한의원이야. 5대째 하고 계신데 500년째 하고 있는 거야? 500년은 조선 왕조가 500년이고 5대면 약 130년에서 160년쯤 명맥이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아까 오셨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아까 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여기 예약 안 되잖아.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이렇게 오후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기다려서 맞을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이래서. 원래 오후에 오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막 이런데 없는 게 이제부터. 이제 막 오픈을 했는데도 대기 환자가 많다. 절실한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난 이런 곳을 당일치기 치료로 끝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왕복 5시간 거리까지 왔는데 침을 딱 한 번만 맞고 가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기왕 온 김에 며칠 동안 연속으로 침을 맞아보자고 결심하고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깔끔하고 아담한 산장이었는데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산골 오지 스타일이었다. 물도 지하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었다. 하지만 인테리어만큼은 훌륭했다. 게다가 뷰가 저세상 뷰다. 야, 저 봐라. 단순히 멋있다는 게 아니고 안개가 많이 껴서 정말 저세상에 온 듯한 뷰다. 옛날 조상님들이 이런 거 보고 그 그림을 그린 거야, 선수한테. 생수도 없었기 때문에 산 아래의 농협마트에서 페트병으로 물을 구입한다.
이 정도면 산속에서 며칠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날이 습했기 때문에 습한 날에는 라면을 먹어야 하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냄비에 불을 올렸다. 자, 먹자. 첫날은 라면이야.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 풍경이 없다니까? 산세를 내려다보면서 먹방할 예정이었지만 어느새 또 창밖은 안개뷰가 되어 있었다. 침 맞고 오자마자 라면 먹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몸이 허약하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이래서 인간이 수명대로 못 사는 것이다. 인간의 식탐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 맥 이렇게 짚자마자 약하네. 그래서 내가 맥이 약해요? 저 죽나요? 이랬더니 아니 몸이 약해. 잘 못 잔다고 했어. 양질의 그래서 내가 저 잠 진짜 많이 자는데 질이 안 좋아서 오래 자는 걸 수도 있어. 식사 뒤에는 소화 겸 숙소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기대한 것은 맑고 푸르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너른 초원 같은 것이었으나 현실은 당장이라도 공포영화를 찍어도 될 것 같은 스산한 풍경이다. 그 오래된 산장이 있었어. 그곳에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있었지. 그리고 나도. 그냥 유령마을 주민 1이 되고 말았다. 뿌연 안개를 헤치며 포토스팟들을 거닐었고 이러다 뒤에서 한 명씩 없어지는 거 알지? 공포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걷다가 같이 가! 더 이상 부딪히면 안 돼! 언니! 항상 땅에서 올려다보며 즐기던 산의 전경인데 산 정상은 밖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가 산 아래서 볼 때는 이게 그냥 와 멋있다 하면서 보는데 산 안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구나. 역시 멀리서 봐야 예쁘다. 다음 날은 또 아침 일찍부터 한의원을 방문한다. 근처에 숙소까지 잡았는데 1등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1순위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진료 시간까지는 1시간이 넘게 남아있어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운다. 진짜 여기가 너무 멋있다. 정산 하면서 여기서 판소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머리. 둘째 날은 전날과 같은 곳을 맞으며 몸살을 앓는다고 하여 배와 머리에 침을 맞았다. 요즘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다고 했더니 눈을 써서 피로한 상태도 아닌데 눈이 마르는 것은 목과 어깨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근데 이분들은 맨날 그 노인분들 보잖아. 내가 와서 진단 받으니까 몸이 안 좋아요. 골병은 아니에요. 당연히 안 심각하고 막 만져보시더니 배가 좀 딱딱하긴 한데 그냥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좀 안 좋다 뭐 이 정도. 저는 완전하고 싶다고요. 100%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이고 싶다고요 선생님. 그럼 침 놔드릴게요. 이후로 위장이 좀 더 말랑해진 것 같긴 하다. 마지막 날까지 야무지게 치료를 받고 우리는 군위를 떴다. 엄마는 벌써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편해졌다고 하니 허튼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병원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사람이 더 몰릴 것을 걱정하시며 병원명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와, 완전 가을 느낌이다. 여긴 산세가 확실히 멋있다. 어마어마하네. 이 맛에 이 근처 살겠다 야. 저거만 쳐다봐도 배부르겠다. 병이라는 건 참 희한하다.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그에 대해 정말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대부분 잊고 산다. 다만 내가 운이 좋아 그것을 피할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그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삶의 많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간의 삶이 육신에 그대로 나타나는 탓이다. 그러면 양의에서는 병의 증상을 치료한다. 결과를 치료한다. 원인은 대개 언급되지 않는다. 그건 아마도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증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리라.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식단을 바꿔야 하고 생활 방식을 고쳐야 하며 평생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삶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는 의학보다 근본을 치료하는 의학은 인기가 없다. 그 싸움은 길고 고루하며 대단한 인내와 의지를 요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는 일들은 이렇게나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살피는 일을 가장 후순위에 놓는지도 모르겠다.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잘못된 습관을 쌓고 매일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아마 난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할 테지만 개의치 않으려 한다. 적어도 하루의 끝에 나는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위해 노력했다고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건강한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감기가 걱정되는 날씨다. 느낀 점.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상태다. 나 자신. 구독, 좋아요.